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금요일 한글날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강원 지역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계속해서 좀 일교차가 큽니다. 이 건강 요즘 많이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은 21도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또 내일과 모레 이 주말도 역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캠프롱 지역이죠. 이곳에 좀 여러 가지 많은 이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또 중부 지역의 최대 어린이 전용 테마 놀이공원 건설 또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 오늘 또 들어보도록 하죠. 어제 원주시에서는요, 육사 이전 등에 대한 정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지금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요. 또 강원도의 문화계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10월 9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한옥마을 조성 및 추모공원의 진입로 개설 등 시 발주 사업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원창무 시장은 어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관설동 한옥마을의 조성, 또 추모공원 진입도로의 개설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특혜 의혹 제기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들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해 의혹을 불식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글날 연휴를 맞아서 관광객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주말까지 유지됩니다. 강원도는 추석 전후 특별 방역 기간을 연휴가 끝나는 이번 주말까지 유지하면서 유명 관광지나 유동 인구가 많은 터미널 등을 돌면서 방역 수칙 이행 점검을 벌입니다. 또 유흥시설과 목욕탕에 대한 집합 제한과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 관의 집합 금지 조치도 11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2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던 도내 시군들도 계도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계도 기간 뒤인 다음 달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캠프롱 지역의 어린이 전용 테마 놀이공원의 건설을 좀 제안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국민의힘 유선자 원주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선자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구 캠프롱 지역이죠. 이곳을 어린이 놀이공원을 좀 만들자라고 제안했는데요. 네. 전체적인 그 제안의 개요가 어떤 겁니까? 네. 어린이만이 할 수 있는 놀이구역 이런 것이 강원도에도 없어서 네. 제가 이번에 캠프롱 지역에 어린이 전용 공원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예, 그래요. 일단 현재 그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은 현재 그 방안 중에 개발 방안 중에 없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좀 어떤 형식으로 현재 사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글쎄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캠프롱 부지에 생명의료 전문과학관이나 홍보체험관을 해서 어른들을 주 위주로 하는 실내 수영장,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물놀이터, 농구장 등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공원도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근데 공원도 어린이들이 함께 가족들과 이용할 수 있지 않나요?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주시에 현재 그 영유아 포함해서 어린이가 42,374명 정도 됩니다. 네, 어린이 그 전용 공원이라는 것은 그 선진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아이들이 그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놀이를 기구를 탈 수 있는 놀이구역이라든가 또 보드를 탈 수 있는 역동적인 구역이라든가 인형극이나 뮤지컬 같은 관람을 할 수 있는 예술구역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그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힐링 구역이라든가 또 요즘 저희가 그 생존 수영에 대한 그런 훈련장 같은 그런 전용적인
수영장 시설이라든가 네. 또 어린이 공원을 만들게 되면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화장실이라든가 세척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진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어린이 네. 놀이시설, 뭐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여기 또 가능하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 어린이 뭐 공원 하면 그 놀이터에 무슨 미끄럼틀이라든가 어떤 놀이기구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정말 어린이들이 정말 그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보드 자전거도 그냥 일률적으로 동그란 라인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렇게 그곳에서 보드를 타면서도 아이들이 슬라이딩도 할 수 있고 또 어린이들이 진짜 어린이 전용 그 발표회장이라 그럴까요? 예. 그래서 그런 예술극이라든가 또 요즘은 그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로 아이들이 그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숲길이 그 캠프롱 부지 안에는 그 나무가 조성이 기존에 돼 있고 네. 잔디가 구성이 돼 있어서 힐링 구역이라든가 그러고 이제 또 어린이 생존 수영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주 시급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역, 이 생존 수영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정말 어린이를 위한 그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네. 저희 제가 지역구 있는 단계무실 지역에도 저희가 지금 12개가 지금 어린이 공원이라고 있지만 네. 그거는 그냥 미끄럼틀을 탄다든가 시소를 탄다든가 또 아파트 안에는 또 조성돼 있지만 밖에 있는 거는 어른들 전용이고 모범지대지 전혀 어린이를 위해서 배려했던 공원이 아닙니다. 예. 놀이터죠, 놀이터. 그렇죠, 놀이터죠. 예. 근데 어제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제 제가 관내를 어린이 공원을 한 12군데를 제가 다녀봤습니다. 예. 그 어린이 공원이라서 가보면 어린이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뿐이지 네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단 한 곳 어디라고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곳엔 가니까 아이들이 학원하고 근접돼 있는 공원이니까 네. 어린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그곳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거 외에는 별로 어린이 공원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돼 있질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다들 좀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린이 공원이라고 있습니다만은 좀 작은 그 부지에 미끄럼틀, 좀 시소, 또 정글짐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몇 개 모여 있는 것이 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 그 원주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아이들이 좀 넓게 정말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좀 놀이공원 형식의 이 시설이 네네. 전혀 없는 건가요? 현재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아, 그래요? 저희가 원주시에는 66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전체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전용 구역 공원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인구가 이렇게 50만을 내다보는 이런 큰 대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 원주에서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전용 공원이 없다는 건 좀 슬픈 일입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예. 그럼 만약에 그 캠프롱 부지에 좀 어린이 네네. 놀이공원이 같이 이 설립이 된다고 한다면요. 네. 좀 어떤 시설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어린이들이 필요한 놀이구역이라든지 네. 역동적인 구역을 해서 굉장히 뭐 여러 개를 예술구역이라든지. 또 제안하셔서요. 뭐 그중에서도 정말 이 시설만큼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였고요. 예. 저는 알겠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지금 우선 시급한 거 아까 전반적인 건 말씀드렸지만 꼭 시급한 거는 지금 생존 수영장입니다. 생존 수영장이요. 왜 네. 꼭 생존 수영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네네. 이게 왜 꼭 필요한 겁니까? 뭐 우리나라에 있었던 슬픈 사건도 있었지만 네. 지금 원주 시내의 수영장이라면 드림체육관, 그다음에 에어스포,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어도 정말 어린아이들의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은 지금 갖춰져 있질 않습니다. 지금 이 캠프롱 지역에 수영장 건립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제 어른이 필요한 그거지 어린이 전용장이라고는 돼 있질 않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그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레인이 여러 개 있는 거니까요. 그중에 네. 레인을 또 이제 우리 학생들, 아이들을 위한 어떤 뭐 따로 강습 시간을 만들어서 같이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나라 사람이지만 외국을 가면 어린이 전용 그 수영장이 있어서 그 강사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밤에 아이들이 또 위급을 당했을 때 야간 수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되는데 이게 어른들하고 같이 쓰면 어린이가 필요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생존 수영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예. 자, 그런데 현재 그 계획을 보면요. 전문과학관도 설립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부대 시설, 또 체육 시설도 만들고요. 공원도 만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설들을 다시 확충하려면요. 이 부지가 공간이 좀 충분할까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만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것을 캠프롱 관한을 해달라고 제가 그 모 단체장으로 제가 있을 때에서부터 삭발까지 하면서 어린이에 대한 그 공헌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많은 것을 차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그 기존의 그 캠프롱 안에 보셨겠지만 거기에 그분들이 사용하던 그런 그 개보수를 해서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한 1,000평 정도면 충분히 이 어린이를 위한 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돼 있는 숲에 아카시아 나무 숲이라든가 캠프롱 있고 말고 그 너머에 가면은 그 숲길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용하시던 게 그런 거를 사용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어린이 전용 구역이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캠프롱 그 활용 방안이 완전히 다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아직은 진행 중이 제가 이거를 꿈꿔왔고 옛날에 2000년도부터 제가 꿈꿔왔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정확하게 무엇이 들어온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관이라든가 실내 수영장, 역사박물관, 시리 미술관 정도로만 제가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충분한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원주가 그 여성이 행복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정말 어린이에 대한 거를 꼭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충분히 이 개발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의 여지는 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이제 그 다른 그 의원님들 또 이제 시 집행부 간에 또 좀 이 부분이 좀 서로 또 심도 깊게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서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이 되기 위했던 제가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또 반응도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지금 이 부분 좀 동료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그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공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분들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캠프롱 부지에 이런 그 어린이 놀이 시설을 만들자는 것인데 근데 또 이제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요. 이제 이런 시설이 필요하긴 필요하고요. 꼭 캠프롱만이 아니고 원주 전역에 이렇게 좀 넓은 공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지역을 또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캠프롱 부지 안에는 숲길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속에 숲길이 조성이 돼 있고 제가 그걸 벙커 시설 같은 것도 돼 있고 그래서 충분히 그 시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시민 세금을 안 들이고도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린이 전용 예술구역 같은 거는 그 벙커가 있잖아요. 그 집이라 그러죠. 그분들 숙소라 그럴게요. 그런 게 돼 있으니까 그거 하나 그냥 부시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무슨 콘크리트처럼 만들어서 어린이 전용 그 예술구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사용했던 그 구역입니다. 거기다가 어린이들이 그렇게 공연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들어갈 일은 수영장 외에는 별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좀 어느 정도 충분히 활용하더라도 이 효율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캠프롱이 제일 적합한 부지로 생각된다. 스킬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아무래도 그 많은 시민들 또 학부모님들이 이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떤 놀이공원 아까 지금 말씀하신 특성화 시켜서 시설을 좀 고민하자. 충분히 또
반가운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좀 논의 과정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서 고맙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유선자 시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정부가 지난 8.4 주택 공급 대책에서요, 서울시 노원구의 태릉 골프장, 이 국군부지죠. 또 여기에 이제 그 골프장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골프장 부지의 망가구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바로 인접한 육군사관학교 이전설이 또 나오면서 각 지자체가 또 육사를 유치하겠다 이런 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육사 이전은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으면서 이게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원주시가 어제 열렸던 브리핑에서 육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그 다른 대안들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육군사관학교의 이전설은 지난번 8.4 주택 공급 대책과 맞물려서 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 직후에 또 정부가 육사 이전은 없다,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었어요. 좀 이게 좀 지금까지 어떻게 좀 정리가 돼 있습니까? 네, 육군사관학교 이전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부상했는데요. 정부는 8.4 주택 공급 대책에서 태릉 골프장 부지에 10,000가구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가 육군사관학교 유치전을 벌인 바 있는데요. 경기도가 공개적으로 육사 이전을 건의했고 충남도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원주시도 지난달 18일 육사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육사 이전 부지로 4곳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달 25일 육사 이전설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답했습니다. 현재 태릉 골프장을 활용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육사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원주시는 어제 브리핑을 열고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지방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육사 이전 계획이 없음을 밝혔지만 이는 지자체 간 과도한 유치 경쟁을 우려한 입장 표명으로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진행된 원주시 정례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정부는 육사 이전 계획이 없음을 수차례 밝히고 있지만 태릉 골프장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 공급을 하는 데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경계하고 지자체 간 과도한 유치 경쟁을 우려한 입장 표명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원주시는 그린벨트 해제라는 정책적 부담 없이 수도권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육사 이전과 연계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육사 부지는 수도권 내 다른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전한 공공기관 부지에 주택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린벨트를 훼손 없이 보존하면서도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육사의 지방 이전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원주시에서는요, 육사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어제 제시한 겁니까? 네, 원주시는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전제로 그린벨트 해제 없이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지역균형 발전과 그린벨트 보전,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 실현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육사 부지로 옮기고 이전 공공기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면 그린벨트를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인데요. 어제 진행된 원주시 정례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현재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 1항 제11호에 따라 육사를 혁신도시 이전기관으로 지정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면 공공업무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육사 부지를 다른 공공기관이 그린벨트 해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법령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용도 변경 가능 범위를 교육 연구시설까지 확대한다면 공릉동 육사부지로 이전 가능한 대상기관의 범위는 더욱 늘어나서 제안의 실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군사관학교는 원주시로 이전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같은 교육연수시설이 기존 육사부지로 이전하면 육사부지로 옮겨간 공공기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릉동 육사부지에 공공기관 이전 후에도 남는 잔여 부지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원 등으로 조성한 후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일단 근본적으로 육사가 육군사관학교가 과연 수도권에 꼭 있어야만 되느냐라는 또 기본적인 물음표에서 또 이런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육사 이전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쯤 태릉 골프장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이르면 오는 2023년 착공 및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는 최근 내년 상반기 태릉 골프장의 사전 청약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주민들은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교통 정리가 다 좀 이루어져야 좀 가시화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기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원주한지 문화제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좀 행사를 가졌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축제 방식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는 또 평가를 받고 있어요. 또 관련해서 축제 포럼도 열렸죠? 네, 원주 한지문화제는 올해 코로나19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열렸는데요. 지난달 3일부터 26일까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37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정말 호응이 컸습니다. 축제 기간 하루 1000여 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했고 또 도무형문화재 제32호 원주 장흥열 한지장을 비롯해서 원주에서 활동하는 한지 작가들이 제작한 한지 체험 키트가 개막일 당일 8분 만에 1240세트가 매진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는데요. 키트를 제작한 뒤에 응모하는 도전 원주 한지 코너에도 1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위원회는 온라인 축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내년 축제의 경우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로 개최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성과 해결 과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최근 한지 테마파크에서 한지문화제 축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해결 과제로 소통과 참여 강화 등이 꼽혔습니다. 류시영 한라대 교수는 올해 행사에 대해서 원주 한지문화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형 사업을 개발하는 등 지역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영주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랜선 축제의 특성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은희 유니에스 대표이사는 관람자 관점의 영상으로 전시 방법이 전환돼야 한다고 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한지문화제처럼 요즘 온라인으로 펼쳐지는 행사들 참 많습니다만은 한 가지 더 살펴보죠. 강원 가명에서 열리는 행사도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죠. 예, 원주 문화원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가명에서 진행하던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세이프 원주 강원 가명 온라인 유람을 엽니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강원가명 대표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개최하는데요.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강원가명을 3D 기법으로 구현해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가명 나들이가 가능하도록 했고 또 OX 퀴즈, 인스타그램 이벤트, 사진 공모전, 페이스북 이벤트 등을 진행해서 온라인 유랑 기념품을 택배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 기념품은 인스타그램 이벤트 참가자 선착수 150명, 또 페이스북 참가자 150명 이렇게 증정된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였고요. 자,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태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축제 형태도 역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것을 어떻게 결합해서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과도기고요.
좀 그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또 축제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0월 9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일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축제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의 김덕님, 구성의 김유진이었고요. 저는 한태우였습니다. 자,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